8위. 다가오는 2023-2024 시즌 영국 현지에서 대부분 예상하는 토트넘의 순위입니다. 지난 시즌 8위였으니까 당연하다고 할 수 있지만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뛰는 8년 동안 5번을 4위 이상 성적으로 챔피언스리그 진출한 팀인데 8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BBC도 8위, 디애슬레틱 7위, 마이클 오원 9위, 인가모르 서튼 7위, 하물며 슈퍼컴퓨터까지 8위를 예측했고 챔스 티켓을 얻을 수 있는 5위에 들 확률을 9%대 이하로 보고 있습니다. 2위 확률은 1.2%, 그리고 1위는 확률을 써두지도 않았습니다. 이번 시즌 리그 개막 전부터 5골을 넣으면서 돌풍을 일으킨 뉴캐슬조차 1위 확률이 없는 걸로 봐선 최근 영입된 선수에 관한 정보가 크게 반영된 것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심지어는 한 축구 전문가는 토트넘 순위를 10위로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스카이 스포츠를 통해 축구 전문가들이 나와서 올 시즌 순위 예측을 하는 모습인데요. 토트넘은 10위 안에도 못 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주변에서 웃기도 했고 이 전문가는 진지하게 답한 건데 주위에서 놀라고 비웃어서 오히려 당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0위도 못 들 거라고 한 이유가 케인이 30골을 넣었는데 케인이 없는데 그 골은 누가 넣을 거냐면서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양반 누구냐면 아스날의 레전드 폴 머슨이라는 사람인데 이미 한번 화제가 된 적이 있는 분입니다. 2년 전 토트넘을 케인의 원맨팀이라고 하면서 논란을 만든 장본인입니다. 당시 진행자마저도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제가 그 칼럼을 제대로 읽은 게 맞냐고 되묻기도 했습니다. 그는 100% 맞다고 또 진지하게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손흥민은 케인이 뛸 때만 잘하는 선수라면서 혹평을 했습니다. 그리고 케인이 없으면 한 경기도 못 이기는 팀이라고 했죠. 동일 인물이 케인을 찬양했던 건데 개인적으로 정말 바보 같다고 생각합니다. 케인이 없으면 토트넘이 10명 뛰는 거라고 착각한 건 아니겠죠? 토트넘은 케인이 없을 때 이긴 적도 물론 있고 오히려 더 잘 나가기도 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케인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케인이 없다고 해서 토트넘이 최악이었던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게 팩트예요. 2018-2019 시즌 당시 팀의 주포였던 케인이 챔스 8강 1차전 맨시티를 상대로 경기하던 도중에 델프와 충돌하면서 발목을 다쳤고 이후에 시즌 아웃을 예상했습니다. 이후에 케인을 대신해서 모우라가 등장했고 78분 손흥민의 극적인 골로 1차전을 1대0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언론은 토트넘의 2차전 패배를 예상했고 손흥민의 어깨가 매우 무겁다면서 겁을 줬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손흥민이 톱으로 등장해서 내리 2골을 만들어내고는 원정 다득점으로 이겨버리면서 챔스 4강에 진출했고 당시 케인이 회복해서 챔스 결승에 들어서기까지 토트넘은 다양한 선수들이 골을 넣으면서 팀을 이끌었습니다. 케인이 빠진 후에도 승리를 지켜내며 리그도 최종 4위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2020년 1월 당시에 손흥민은 퇴장 문제로 리그를 출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케인이 사우스햄튼전에서 햄스트링으로 긴급 교체되면서 최소 4개월 진단을 받고 이탈했습니다. 손흥민도 다이렉트 퇴장으로 멘붕 상태였고 1월을 매우 힘들어하다가 2월에 맨시티와의 리그 경기가 있었는데 그때도 케인 없이 손흥민과 베르바인의 골과 함께 맨시티를 이겨버렸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케인이 맨시티로 이적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팀에 복귀하지 않고 몸도 안 만들어지면서 개막전에 출전을 못했습니다. 당시 개막전은 맨시티였습니다. 이 경기 손흥민의 득점과 완벽 수비로 이겨버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즌 토트넘은 개막전에서 사우스햄튼을 상대로 4대1로 이겼는데 그때 케인은 4골 중 1골도 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케인 없으면 이란 말이 나오나요? 그래서 폴 머슨의 황당한 평가에 다른 전문가들이 열을 올리면서 맞받아친 거죠. 30골 누가 넣을 건데 했더니 바로 손흥민이 언급되었습니다. 손흥민이 있잖아요. 그랬더니 머슨은 누구냐면서 손흥민을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개막 경기에 케인 없이 토트넘은 어땠죠? 브랜트포드와 정말 주지 않아도 되는 실점, 점유율도 훨씬 높게 가져가면서 지난 시즌 경기력보다 압도적으로 좋게 2대2 무승부였습니다. 그 골들은 케인이 없어도 로메로와 로얄이 넣어주면서 토트넘의 득점력에 전혀 문제가 없음을 보여줬습니다. 거기다 이제 시작이거든요. 토트넘은 4위 이상의 성적이 되기에 이미 득점은 충분한 상황입니다. 이전 시즌 토트넘이 만들어낸 득점은 70득점. 물론 실점이 매우 많았고 8이라는 안타까운 결과였지만 맨유는 58득점으로 리그 3위, 뉴캐슬은 토트넘보다 득점이 적은 68점으로 리그 4위를 했거든요. 토트넘이 케인 혼자 30골을 넣으면서 40% 이상의 득점을 차지할 때 맨유는 레시포드가 17골, 뉴캐슬도 윌슨이 18골만 넣으면서 적절하게 골을 배분했습니다.
이처럼 완벽한 골 배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건 맨시티도 있죠. 홀란드가 오기 전인 2021-2022 시즌 맨시티가 우승컵을 들었을 때는 데브라이너가 15골, 스털링 13골, 마레즈 11골, 포든 9골 등 그냥 모든 선수들이 합을 맞춰서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게 진짜 팀 축구죠. 2021-2022 시즌 당시 뮌헨도 레반도프스키가 혼자 35골을 집어넣고 우승을 했을 때 득점이 97득점이었는데 레반도프스키 이적 이후에 다음 시즌 득점 수가 매우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지만 현실은 다음 시즌에도 92골을 넣으면서 우승을 확정지었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추구하는 이상향이 바로 이런 모습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케인 이탈에 크게 신경 쓰지 않으면서 팀을 이끌어가고 있는 거죠.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셀틱 시절 또한 비슷했는데 2021-2022 시즌 무려 4명의 선수들이 골고루 10골씩 넣으면서 총 78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케인이 이탈했다고 해서 토트넘이 망한다? 절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영입된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지난 시즌 셀틱에 3관왕을 했는데 그 시즌에 무려 103득점의 공격 축구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침투하는 스타일의 후르아시를 스트라이커로 활용하면서 28골을 넣어버리게 만듭니다. 라인을 끌어올리는데도 스트라이커가 침투하는 공간이 있었고 좀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걸 토트넘에 대입시키려고 한 거죠. 우선 케인이 떠나고는 토트넘을 셀틱화하는 게 좀 더 수월해졌습니다. 히샬리송은 케인보다 침투면에서는 더 잘하는 선수입니다. 그런데 막상 개막전에서 히샬리송은 이렇다 할 활약을 못했고 혹평을 받으면서 토트넘 스트라이커로서 자질이 없는 것처럼 평가를 받았습니다. 스트라이커로서 손흥민과 메디슨, 클루셉스키와 호흡을 처음 맞춘 것도 사실이라서 당장에 스트라이커를 바꾸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 확실한 대안이 있죠. 손흥민이 스트라이커를 하고 득점에 집중하면서 자유롭게 해준다면 슈팅 능력이 훨씬 좋기 때문에 위협적인 순간은 훨씬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일단 유효슈팅이 나오면서 세컨볼만 나오게 만들어도 득점 확률은 더 올라가고요. 히샬리송은 세컨볼에서 이런 말 표현 죄송하지만 브라질에서나 에버턴에서나 주워먹은 골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곧 히샬리송 세컨볼 능력은 매우 좋다고 평가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골을 많이 넣은 셀틱의 문제는 챔스를 통해 더 강한 상대들을 만나더니 6경기 2골로 초라한 꼴찌 탈락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토트넘 공격 축구에 우려를 하는 거겠죠. 하지만 셀틱처럼 공격 축구한다고 해서 토트넘이 셀틱 수준인 게 아닙니다. 셀틱 선수들보다 모든 포지션에서 더 좋은 선수들로 구성되면서 경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리즈처럼이 아니라 아스날, 맨시티처럼 해보겠다는 거잖아요. 냉정하게 브렌트포드전만 봐도 그렇잖아요. 역습에 당했다고들 하는데 수비 커버가 훨씬 많았고 실점은 운빨들이었습니다. 공격을 주도하다 보니 아슬아슬함이 훨씬 덜했고 오히려 콘테 때보다 덜 비참했습니다. 브렌트포드가 강팀 잡는 킬러였고 지난 시즌 토트넘을 상대로 성적이 더 좋았을 정도인데 분명 통했다고 평가되는 것이 맞고 이는 영국 현지 매체에서도 같은 평가였습니다. 그래서 2라운드 메뉴전을 더 기대하는 것이죠. 이미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히샬리송에게 케인처럼 플레이하지 말라고 했다는데 분명 원하는 대로 안 풀렸다라고 봐야죠. 그럼 그 경험이 좋은 약이 됐을 수 있습니다. 손흥민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경기였으니까 분명 더 업그레이드된 토트넘으로 메뉴전에서도 멋진 경기 기대해보겠습니다. 이상 흰수염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